안녕하세요, SPT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미넨에게 챔스에서 7대2로 대참사를 당한 경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4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그 와중에 빛난 손흥민. 세 번째, 윙어의 정석을 보여준 아스날 출신의 그나브리. 마지막 네 번째는 월클 공격수란 이런 것이다 라는 보여준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양쪽 팀의 미드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토트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진에 윙크스, 은돔벨레 그리고 시소코가 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3명의 미드필드에는 수비형 미드필드에 윙크스가 뛰었고요. 그 앞에 박스투박스로 시소코와 은돔벨레가 뛴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에는 델리알리가 쓰면서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나온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뛴 윙크스와 톨리소, 상대편의 톨리소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윙크스가 밀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드의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톨리소는 에리얼 배틀을 4번이나 이겼고 태클을 3번이나 이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윙크스는 태클 하나 이긴 것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공을 가지고 윙크스가 더 잘했느냐 라는 거를 바라봤을 때도 패스 성공률 및 패스 숫자에서도 톨리소가 더 뛰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플레잉 메이커가 되는 경우에는 양쪽 풀백들이 전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좀 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해야 되는데요. 토트넘 경우에는 로즈와 오리에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드인 윙크스가 수비력이 약하다 보니 양쪽 풀백들이 비는 뒷 공간에 침투를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베르통어는 워낙 느리고 알더웨이트는 그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그나브리와 코망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죠. 그렇다면 은돔벨레와 시소코 그리고 델리알리가 과연 공격력이 화려했느냐 라는 걸 봤을 때 팅류 한 명의 공격력이 더 효과적이었던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윙크스의 활용도 자체도 크게 좋지 못하였으며, 토트넘이 미드필드 싸움에서도 크게 지게 되며 사실상 경기에서 7대2로 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거는 좀 재미있는 데이터인데요. 미드필드 3명의 히트맵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유를 한번 하자면 토트넘에는 방에 히터를 켰는데 거의 창문을 열어놓은 꼴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온돌 수준이에요. 이런 미드필드 싸움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시작 초반 때부터 엄청나게 멋진 공격력을 계속 보여줬어요. 본인이 잘하는 뒷공간 침투, 계속 공략을 하면서 본인의 위협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장면만 보더라도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서 결정적인 왼발 슈팅까지 날렸지만 아쉽게 노이어 뒤없는 선수한테 막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 두 번째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침투를 했으나 이제 아무래도 몸을 돌리면서 이제 공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몸을 돌리다 이제 아쉽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슈팅까지 가지 못했던 장면인데, 이런 뒷공간 침투를 굉장히 꾸준히 경기 시작 때부터 잘해주면서 팬들에게 기대감을 계속 줬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세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아무래도 상대방 센터백 선수가 빨리 라인을 올리지 못했어요. 이래서 수비수들이 게으르게 되면 실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데, 그거를 적극적이게 손흥민 선수가 활용을 했고, 뛰어들어가면서 공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편 파포스트를 보고 강력하게 슈팅을 날렸는데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슈팅의 궤적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노이어 선수가 손을 댔지만 굉장히 막기 힘들었던 볼이고 아주 기분 좋은 선취 득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시작이 오늘 굉장히 좋구나, 오늘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아쉽게도 7대2로 패배한 걸 볼 수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경기 도중에 본인이 그 위협적인 위치, 왼쪽 윙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위치에 들어가면서 공을 컨트롤해서 적극적인 슈팅을 날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위협적인 선수이구나, 손흥민 선수가 이걸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경기 내에서 보여주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꾸준히 드러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버리 선수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그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장면들처럼 왼쪽 윙에서부터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 타이밍을 재다가 슈팅을 때려서 오른발로 득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골 장면은 약간 다른 장면인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톨리스 선수가 윙크스한테부터 공을 뺏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치고 나올 때 그나버리 선수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공을 받으러 오히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움직임이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2차 움직임 보세요. 바드로 나왔다가 일자로 뛰다가 내가 일자로 뛰면 톨리스와 움직임이 겹치게 되고 상대방이 수비하기가 쉽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자마자 움직임을 바꿔줍니다. 바깥쪽으로 돌아나가주는 걸 보고 알더웨이트가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공이 들어왔을 때도 터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알더웨이트가 이제 각을 잡는다든가 로리스가 각을 잡기가 굉장히 편한데 각 잡을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왼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정확하게 본인이 넣고 싶은 파포스트에 넣으면서 골을 넣는 걸 볼 수 있죠. 아주 기가 막힌 움직임이고, 이 움직임에 정말 정석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윙어다, 내가 요즘 대세다 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세 번째 골 장면에서 롱패스가 들어왔는데 이 롱패스를 퍼스트 터치하고 두 번째 터치 길이 감각이 엄청났던 걸 볼 수 있고, 본인의 장점인 이 스피드를 굉장히 잘 살렸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베르통원 뒤에 낙하산 펼치고 뛰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이 이렇게 느린데 앞에서 전방 압박도 제대로 안 해주고 뒷공간도 이렇게 많이 비워놔주게 되면 빠른 윙어를 가지고 있는 팀들에게는 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털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스트라이커가 레반도프스키잖아요. 그럼 베르통원이나 알더웨이르트가 윙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로즈랑 오리에는 앞에 나가있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마무리 진짜 기가 막혔고, 이 두 번째 터치는 정말 예술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 마지막 골 장면에서는 공을 받았을 때 로즈의 압박 자체가 굉장히 느슨했고, 턴해버린 다음에 한번 각도되다가 오른발 슈팅,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에 정확하게 찼습니다. 이날 그나버리가 슈팅을 5개를 때렸는데 그 중에 4개가 이제 골대 안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위협적이었다라는 걸 정말 보여줬고요. 본인의 컨디션이 최상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보기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손흥민 선수도 슈팅을 5개나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적에서 이렇게 밀렸고 미드필드 싸움에서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슈팅을 5개나 때렸던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대단했던 걸 볼 수 있고,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골 장면 하나로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순간적으로 보여준 퍼스트 터치 다음에 터닝슛은 진짜 예술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도 보면은 베르통원 반응 굉장히 느린 걸 볼 수 있죠.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레반도프스키의 오프더볼이 아까 드나버리처럼 굉장히 좋았고, 공이 들어올 때 바로 요것도 논스톱으로 해결해 주면서 상대방이 반응할 수 없는 시간대 공을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기 때 얼마나 이 클리니컬한 게 중요한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나버리도 그렇고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본인들이 공을 찼을 때 본인들이 딱 보내고 싶은 방향에 정확히 볼들이 다 들어가면서 로리스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기였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경기 분석 혹은 이런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해설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새벽 시간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입중계 혹은 중계를 자주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T Train Like Pros.